자, 오늘 주제는 이제 곧 U20 월드컵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한국 축구에서 U20 월드컵은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4강 신화도 여기서 나왔었고, 좀 두 분도 굉장히 U20 월드컵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서 이 두뇌가 잘 나빠져서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기억에 남는 U20 월드컵은 83년이죠. 와, 83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훨씬 그쵸. 전이네요. 저도 원래 어릴 때 그렇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뇌리에 너무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대회 2년 전 한국 대회는 직접 현장에서 계속 중계하면서도 기억에 남지만 실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라고 그러면 저도 83년도에 그때 초등학교 여전히, 4학년이었는데요. 네.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특히 브라질전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애들이 숙직실에 다 몰려 들어가고 그걸 봤거든요. 그 초등학생 장지현이요? 네. 와. 애들 다 숙직실에 몰려서 선생님이 다 용납해 줬어요. 수업이고 뭐고 막 가서 브라질전 아쉽게 1대2로 졌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91년 단일팀. 네. 그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기억에 남아요. 단일팀으로 딱 급하게 들어가서 이임생, 강철이 딱 합류를 했어요. 네. 나이가 올림픽 대표 하다가 청소년 대표로 딱 합류를 해서 그때 첫 경기가 아르헨티나가 강력한 우승 후보고 거기에 굴지의 공격수 에스나이더가 있다. 얘를 어떻게 봉쇄할까? 근데 그 선수를 이임생 선수가 아주 꽁꽁 묶었어. 끝나고 나서 막 싸울 뻔하고. 네. 근데 정작 아르헨티나는 폭망했던 대회죠. 폭망했지. 네. 그리고 또 북한 선수인 또 조인철이었죠. 네. 중거리골 멋진 골이 또 터지면서 그게 한 경기 한 경기가 그 대회는 또 포르투갈전 두 번째 경기가 아일랜드전이었죠. 막판 종료 직전에 그 동점골. 이게 머릿속에 너무 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제일 아직까지도 오래됐는데도 선명해요. 그 83년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쪽은 초등이고 저는 이제 중딩인데 중딩한 저는 중학교 1학년 그렇죠. 중딩한 중. 그때는 요즘은 교실마다 TV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는 겪어보지 못했고요. 그때는 전교에 TV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등교를 하면은 강당에 다 모아놓고 몇천 명 모아놓고 그렇죠. 그 강당의 가운데다 TV 놓고 이제 거의 보여요. 그러면 소리나 듣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라디오들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때는 공부 안 해. 공부 절대 안 해.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83년 그 대회를 우리가 봤던 수준은 2002 한일 월드컵 거의 준하는 수준이었어요. 만약에 그때는 시청률이 기록이 안 돼 있겠지만 그때 그 경기 시청률들은 엄청난 한 8, 90% 나왔을 때 90%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을 것이고 요즘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챔피언스리그 경기하면은 엄청난 반향이 있지만 실제로 아마 시청률적으로나 그 전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나 그런 걸로 접근하면은 그때가 예, 덜다. 83년 이 당시 4강 신화 붉은 악마의 신화는 그러니까 2002 한일 월드컵 정도가 아니면은 견줄 수가 없어요. 국민적 다른 대회 콘텐츠로는. 엄청난 국민적 그냥 관심사였어. 와 갑자기 막 끌어올리면서 그냥 월드컵처럼 분위기가 달아올랐죠. 그리고 그때는 물론 저 54년 월드컵 진출 경력이 있지만은 월드컵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하는데 떨어지고 해서 월드컵 본선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86년에 이제 54년 이후로 처음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아는 축구는 그냥 오로지 아시아권에서 하는 축구 아니면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TV로 보는 거 아니면 내 안에서 우리 국가대표팀과 클럽팀 간의 경기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대회는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아니면 메르데캅의 킹스컵 이제 그런 정도가 우리가 아는 축구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감생심 FIFA 대회에서 멕시코 꺾고 우루과이 꺾고 그러면서 4강에서 브라질하고 붙어요? 그거는 그때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열기 자체가 이거는, 그랬어요. 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국제 대회에서 축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아마 처음 경험한 첫 경험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크게 사실은 좀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대패했던 경기들이 또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사실은 97년대가 97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브라질한테 10대 3으로 질 때 그때 사실은 테큰 10대 3. 10대 3. 97년에도 안 태어나셨었. 아니요. 아, 그건 그건 알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대가 이렇게 브라질의 그 기술에 무너지는 거 보고 야 우리 축구가
역시 세계의 벽은 엄청나게 높구나. 그런 걸 이제 절감을 했었죠. 그렇게 좀 대패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또 머릿속에 있고. 네. 가장 최근은 솔직히 뭐 지난 대회도 16강 가고 또 터키 대회 때 8강 가고 뭐 16강도 가고 요즘 잘 가잖아요. 네, 토너먼트. 그렇죠. 진출하면 일단 본선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그 대회가 그 대회 같고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게 막 붐이 일어나는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엔 그 대회가 그 대회 같고 이때가 16강이었나 8강이었나 막 그게 이렇게 또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월드컵에도 우리가 본선 매번 맞아요. 나가고 이제 매번 또 챔피언스 리그 보죠. 뭐 유럽 빅리그들 보죠. 뭐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 대회가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좀 작은 대회 하는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예전엔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축구 최대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대충 한 2007년 그 캐나다 대회 이럴 때부터 관심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캐나다 대회 때 멤버 엄청 좋았잖아요. 이른바 쌍용 세대. 기성용 뭐 이런 네, 네. 세대인데도 그때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제 이 세계 청소년수권대 20세 월드컵이 옛날 같지가 않구나. 좀 그런 느낌 좀 받았었죠. 그 2007년 대회, 그 대회는 우리가 물론 조별리그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2007년과 2009년 대회 그래도 한국 축구의 아주 최근 역사에서는 조금 기억을 해볼 만한 대회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2007년에 이제 쌍용, 뭐 박주호 선수도 있었죠. 이제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2009년에는 8강 갔으니까. 예, 이집트 김보경, 대회. 구자철, 김영건. 김영건, 홍정호, 김민우 뭐 이런 선수들의 윤석영. 활약 속에서 또 우리가 좋은 성적을 이집트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2007년과 2009년 세대들이 향후에 한 10년 한국 축구의 아주 대들보적인 세대였기 때문에 2007, 2009년은 또 좀 그 우리가 멤버가 이제 런던 세대로 가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겠죠.